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이제 가을, 완전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더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오래간만에 촬영하는 것 같죠. 제가 좀 바빠서 매주 월요일 정도는 꼭 촬영을 했겠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주 13일이니까 추석이 또 꼈었구나. 그래서 맞네요. 추석이 껴서 못하고 이제 오늘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인데 오늘 금요일이구나. 학교에 따라서는 오늘까지 방학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수시 경쟁률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큼 올랐는지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지방대도 다 올랐더라고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쪽에 있는 주요 대학들,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 따지면 한 42개, 45개 정도가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학들이거든요. 그 대학들의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이전 연도에 비해서 3.88배, 그러니까 이전 연도에는 7.13대 1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11.1대 1로 경쟁률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3.88배가 오른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1.25배,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은 한 배 정도가, 1배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간 원인은 가장 큰 것은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학령인구 감소하지만 실제로 올해 2022학년도에는 2021학년도에 비해서, 작년 학생들에 비해서 한 6천여 명 정도가 학생 수가 증가한 원인도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6천 명이 다 1등급, 2등급, 3등급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번에 이제 서울대를 제외한 연대라든지 그동안 선발하지 않았던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또 동국대, 건국대 이런 쪽에서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막 선발을 하게 됐죠. 한 10% 정도, 모집 인원의 10%, 전체 모집 인원의 10% 정도를 더 선발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 또 약대의 경우에 경쟁률이 무진장 세죠. 무진장 셉니다. 30대 1은 30대 1, 못해도 15대 1 이렇게 가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한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대에 대한 전형이 전형이 이제 옮겨지면서 나왔던 현상 하나, 또 학령 인구가 조금 증가한 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증가하면서 나왔던 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증가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선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니까 입시 전체가 불안정성 요인이 굉장히 확대가 된 거죠. 그죠? 집어넣어도 몰라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위권 학생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지원이 한 일반적으로 수시가 6개 지원하잖아요. 6개 지원하는데 보통은 평균을 내보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을 내보면 4.5배, 4.5 정도만 지원한 거예요. 6개를 다 지원하지 않고
4.5개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한 5.0에 근접한 5.0 플러스 마이너스에 뭐 한 2, 3 정도에 있는, 그래도 5개는 넘지 않았을까? 예, 왜냐면 그랬다면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서울 쪽만, 인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들만 이렇게 증가했나 살펴보니까 지방대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다 상승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등급 컷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 쭉 나왔던 거에 비해서 0.2나 0.5 정도가 떨어졌거나, 등급 컷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0.2나 0.5가 떨어졌을 것 같지만 특정 학과의 경우에는 뭐 정말 등급 컷이 학생부 교과인데도 1.0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는 오르지 않았을, 등급 컷이 오를 이유가 별로 없는 학과인데, 대학의 학과인데도 약간 오른 데도 있어서 그만큼 이제 변동폭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이, 그러면 우리 2023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들이 경우에도 이렇게 경쟁률이 갑자기 턱없이 올라가나?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보통은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뭐 학생 인구, 학생 수의 증가 뭐 이런 걸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제 까고 보면 학생 수는 결국 6천여 명뿐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이, 수시 경쟁률,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올랐다는 것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마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 이제 한 2천여 명이 올해 모집 인원이 줄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거에 평균을 내보면.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 뭐 그냥 올라간 것이고,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결국은 이제 막 던져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막 던져봤다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수시에서 합격해야겠다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불안정성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정적 지향을 더 원하는 또 사람들이 또 대다수이지 않아요? 특히 대입에서는. 그래서 나왔던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원하려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학부모님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대로 더 해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커지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참 희한하게도 이게 트렌드잖아요. 트렌드입니다. 이런 거가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가 살짝 소홀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살짝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번 하던 대로. 이런 거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정말 뭐 충실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경쟁력은 내가 준비만 하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은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제 교과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나 이런 경우도 더 많이 이제 그쪽으로 갈 건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도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결국은 이제 기록을 해라라고 하는 어떤 규칙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얼마나 더 많이 자기가 이제 뭐 책을 독서를 하거나 또는 발표를 하거나 또는 감상문, 소감문을 쓰거나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산적 사고라고 하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약대라고 하면 약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평소에 우리가 알만한 정보, 너도 알고 나도, 약대를 가려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또는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그 정도의 지식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탐색이 가능한 그런 정보, 그런 것들을 발표하거나 또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친구들, 동료들에게 소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와 반대로 또 문과나 문이과를 구분하자면 문과계의 학생들이라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수 전공과와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경영학과를 준비한다면 경영학에 대한 준비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공부가 있어야 한다. 또 그런 공부, 그러니까 어떤 같은 전공이 아니라 전공과 전공의 결합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경쟁력은 거기에서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 기록은 결국 교사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물론 학생의 본분으로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세상 살아가는 법칙은 역시 요즘은 이제 협업의 시대거든요. 협업입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협업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업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 올려내느냐, 그것이 인성 부분에서나 발전 가능성 면에서 이렇게 충분히 평가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런 협업 능력을 어떤 학습 탐구나 학업 탐구에서 그런 협업 능력을 발휘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훨씬 더 높게 평가받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니까, 역시 나만 공부 잘해야 된다, 나만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잘 뭔가 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특정한 공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신의 전공을 공부할 때 결국 자기가 충분히 자신의 열정이나 어떤 열정이나 어쨌든 뭐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학생이 결국은 열매를 따먹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을 보일 때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어른들 눈에는 보이잖아요. 학생이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얼마나 열과성을 다하는지도 보게 되죠.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더욱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뭐 학교의 선생님이 뭐 젊다면 젊은 대로 뭐 여러 가지 또 능력치대로 보지만 그 젊은 선생조차도 학생들과는 나이 차이도 있고 경험치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선생조차도, 교사조차도 학생들을 평가할 때 그런 열과성을 다 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다해야 한다 라든지, 내지는 이 학생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경향이 매우 있죠. 왜냐하면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선생이나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선배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면 정말 그런가? 라고 쉽게 동화가 되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는 관련된 이제 취재나 또 기사를 오랫동안 쓰고 또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그만큼 많이 해볼 거 아니겠어요? 해본 결과 결국은 끝까지 내가 약대를 가려는 의지, 내가 의대를 가려는 의지,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려는 의지, 내가 연대 경영학과를 가려는 의지, 내가 뭐 고대 법학과를 가려는 의지, 또는 뭐 내가 무슨 기계공학과를 가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표출되느냐, 표출되어지게 만들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에게 결국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뭐 입시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격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지원해서 준비하고 지원해서 또 지원하고 나서 또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합격할 거라는 전제하에 내가 물론 이게 뭐라고 하죠? 자기가 얼만큼 준비했는 일은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지원할 대학에 대한 면접 준비를 충분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그 준비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면접 준비는 충분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 서로 간에 이렇게 해본다든지 또는 뭐 동영상을 찍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꼭 뭐 돈을 써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 꼭 돈을 써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로 그것조차도 거의 배운 범주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하다. 배운 범주 안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괜히 너무 많이 돈을 요구하는 어떤 컨설팅 업체가 있다면 지양 안 하는 게 좋고, 또 요즘은 학교에서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 그 지역 내에 어떤 클러스터 같은 데가 있어서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몇몇 학교에서 한꺼번에 뭐 서울대에 뭐 의대를 준비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거를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또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은 해야 되죠. 시간을 그쪽에 투자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또 수능 체제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 언제 다 해라고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내는 학생들이 합격한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 그죠? 결국은 달리기를 보면 결국 토끼가 이기지 않고 결국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마 이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연령대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거북이가 이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고3 때까지 열심히 했어. 근데 그랬다가 이제 면접을 앞에 두고 놀고 있어. 이러면 그 토끼인 거죠. 결국은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그 어떤 우화에서 주는 그 어떤 뭐죠? 교훈이 정말 큰 거죠. 그리고 인생이란 한 방에 끝내는 그런 팔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사람에게 결과가 주어지더라. 특히 학생 때는 더더욱 그렇더라 라는 것은 학부모님도 알고 저도 아는 그런 삶의 가르침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